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네. 대한민국 금융권에서 부동산 투자 자문으로 이름을 알린 분입니다.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됐다 그러네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러주시던데. 오, 고준석 TV 운영하시느라고 바쁘셨잖아요. 그때도 출연하셔가지고 네. 경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경매가 불장? 불장이라고. 예, 불장이라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불장이 뭔지는 알아요? 불같이 장이 난리 났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전 불장이라고 그러네요. 불장인 줄 아셨죠? 정말 대단하다 그러던데 그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난 9월달 평균 아파트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각가율이 네. 117%였어요. 그 원래 그 이거 사상 집값보다 최고.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17%가. 네. 근데 이제 그게 지난 8월 달에는 109.9%였는데 무려 7.2%포인트가 상승한 새.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네. 아니 근데 그동안 상식적으로는 경매는 부동산 하락장에서 빛을 발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반대고요. 그게 반대.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경매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가는 아주 불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매 처음 신청했을 때 네. 경매가 법원에 경매 신청 당했을 때 그때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고 팔리는 시기는 6개월에서 1년 뒤에 팔려요. 그러니까 감정하는 시세가 매겨지는 시기하고 매각이 되는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격이 오르면은 이게 이제 불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매각 1억 원의 이제 감정가가 정해지고 지금 10월 달에 경매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네. 그 물건 1억 원에 정해진 게 시장에서는 2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 누구나 다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가를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근데 제가 혼란스러웠던 건 네. 경제가 좀 안 좋고 막 이럴 때 경매 네. 물건이 많이 나와서 네. 그때 경매 시장이 화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네, 싸게 네, 살 네. 기회가 이제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니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IMF 때는 네. 경제가 뭐 한 20-30% 안 좋아지니까 경매 물건이 우수수 떨어졌었죠. 그렇죠. 뭐 1997년도, 8년도, 9년도 이때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경매 물건이 2억이면 낙찰을 받았던 시기예요. 야, 그래요. 그냥 주웠네. 그냥 주었죠. 근데 그때 3, 40원.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떨어지니까 예. 아무도 안 샀었죠. 제가 그때 당시에 2004년인가 3년인가 뭐 아나운서 집들이를 갔었어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사는 아나운서 그렇지 않아요? 전세로 사는데 그때 이제 전세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IMF 끝나고 집값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사라, 전세로 살지 말고 너무 비싸다 그러는 거예요.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말을 들었어요? 그래 못 샀죠. 아이고 저런. 박사님 너무 비싸요. 하고 안 샀어요.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네. 너무 오른 가격에 사기 뭐하니까 경매 물건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경매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물건만 잘 고르면은 시세보다 10%에서 20%는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그렇죠. 살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곳이 경매 시장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잘 사면은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죠. 그건 아울렛 매장이네. 그렇죠. 최근에 속초에 사시는 분인데 경매 공부를 하러 이제 서울까지 와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어디 가서 경매 공부를 해요? 뭐 대학원에도 오시고 문화센터에도 오시고 제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5억
8천짜리를 네. 경매를 샀어요. 경매를 사가지고 낙찰을 받으면은 법원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그 확인서를 끊어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개업소를 이제 아파트 주변에 중개업소를 가서 봤더니 이게 8억 8천이라는 거예요. 시세가. 네. 받는 그러니까 즉시 이제 3억이, 받는 즉시 가격이 3억이 네. 근데 이제 이게 지하철에서도 조금 멀찍이 좀 떨어져 있어요. 남들이 관심 안 갖는데. 근데 남들이 이거 살까 말까 하는 이 고민하는 지역 있잖아요. 네. 사각지대 그런 거를 딱 잡으면은 그렇게 이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시세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남양주 이쪽이 핫해요. 핫하죠. 예, 요번에 예. 뭐죠? 저 새로 GTX 신도시 예. 남양주 왕숙 지역. 응? 이 지역이 또 핫하고. 예, 많이 알아. 아주 많이 알아. 남양주가 광역 교통망이 확실하게 확충이 돼요. 지하철 4호선이 이제 그러니까. 진저까지 들어가고요. 구리에서 가까워. 네, 8호선이 또 들어가고요. 네. 9호선이 아까 얘기한 이제 왕숙으로 해서 또 9호선이 들어가고요. 왕숙으로 가요? 네, GTX B가 마석에서 송도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통 환경이 이렇게 갖춰지니까 그 지역이 핫하죠. 네. 거기다가 경매로 사면 또 이점이 그 아파트 뭐 이 물건을 10%, 20% 많게는 30%까지 싸게 살 수 있다와 함께 네. 요즘에 대출이 어렵잖아요. 네. 거의 막혀 있죠. 근데 이거는 대출이 좀 나와요? 경매를 하면 대출이 나와요? 이게요. 경매로 사면은 대출은 별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거 확실히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이나 경매로 사는 거나 똑같아요. 영향을 다 받는군요. 이제 그러니까 받는 건 마찬가지. LTV, DTI, DSR 영향을 똑같이 받는다라는 그럼 거예요. 네. 그거예요? 15억 이상짜리 경매 물건은 아예 대출이 안 되고 대출 안 돼요. 그러면 9억 9억원까지만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40%, 9억에서 15억 원 미만은 20%예요.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안 돼요. 요즘엔 또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버는 돈의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그대로 적용. 그대로. 그게 DTI. 네. DTI. 그다음에 모든 온갖 대출을 다 포함해서 소득과 연관해서 원리금 상환 금액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따지는 게 DSR. 요거까지 다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매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 물건을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고 하는 건가? 네. 그 길이 저는 막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주소는 있으니까. 주소 있고 다 있죠. 다 있는데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들어가서. 그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멀리서? 그건 안 돼. 멀리서 저 집이다. 네, 그건 그래요? 안 되고요. 예.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경매 물건을 다 공시를 해요. 공시를 해서 어느 물건, 어느 지역에 어느 물건이 경매로 나와 있나 이제 이렇게 다 공시를 해주고요. 또 뭐 신한은행의 신한옥션 SA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까지 다 물건을 다 공시를 해버려요. 네네. 이게 이제 신한은행 고객들이면은 다 볼 수 있게끔 해줘요. 거기 예적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뭐 예적금만 가입하면은 신한은행 고객이니까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 보면은 뭐 가서 그거를 보고서 권리 분석하고 미래 가치 분석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이제 따져볼 게 전월세 수요가 많은지. 전월세 수요가 없는 데 사면은 안 되죠. 네. 그 경매 물건으로 산데 내가 가서 살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따져보고 전월세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은 사도 되는 거죠. 또 시세하고 내가 입찰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금액하고 이 차이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이게 시세보다 10%, 20%, 30% 많게는 이 정도 차이를 두고 입찰가액을 이제 써야 되겠죠. 그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을 하고 그 현장을 가보는 게 좋죠. 이재용 씨 얘기가 맞네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는 현장에 네. 집 안으로는 못 들어가 보고 현장에 가서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
여기하고 지하철역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아, 실제.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는 초등학교는 있는지, 중고등학교 있는지, 네. 학원가는 잘 형성이 돼 있는지, 네. 병원은 가까이에 있는지, 오. 이런 것들이 실제 눈으로 한번 또 보고 오면은 또 네. 틀려져요. 물론 지도로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실제 거기 가서도 한번 지역이 이렇게 돼 있구나. 맞아, 그것도 내 볼 발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걸어다니면서 보는 게 그게 확실하긴 하죠. 네. 근데 내가 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집 안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네. 다 고칠 각오가 아니라면 네. 그냥 위치만 보고 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요즘 이제 경매 물건 나오는 거 보면은요, 거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배치도가 다 나와 있어요. 방이 몇 개, 화장실 몇 개, 구조, 평면도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정말로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상태는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네. 아, 구조는 이렇게 돼 있구나. 네. 근데 다 고칠 생각 하시고 하고, 사셔야 네. 돼요. 그 10억짜리 경매 정도에 참여를 하려면은 처음에 내는 돈이 얼마예요? 10%니까 1억 1억이 있어야 됩니다.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낙찰가를 내가 나름대로 시세 분석해서 쓰는 네, 거고. 내가 만약에 네. 그러니까 10억이 최저 매각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에서 이제 10억을 쓰든 11억에 쓰든 이건 내가 이제 알아서 쓰는 거죠. 12억에 쓰든. 근데 시세가 15억이야. 네. 그럼 10억인 거를 11억에 쓰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많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13억에서 13억 5천 정도, 네. 1억 5천 정도 갭을 가지고 쓰시면은 10% 될것 정도. 같아요. 10%죠. 네. 요즘 같은 때는. 네. 네. 근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네. 그거보다 뭐 낮게 쓰든지 그 정도 써도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이제 반대로 떨어질 때 네, 있잖아요. 떨어질 때는 경매로 사는 것보다 시장에서 사는 게 유리해요. 그렇지. 네. 네. 떨어지더라도 시장에 가서 사는 게 유리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경매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또 반면에 경매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또 반면에 경매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좋게 보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사버리면 안 되는데 네. 경매는 일단은 미래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산 다음에 안 오르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네. 자, 이거. 그 다음에 권리 분석. 네. 권리 분석. 매수인이 투자자가 경매로 사면은 인수하는 권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임차인이 있다든가 또 내가 떠 안아야 할 이런 권리,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따져 보고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 채무 뭐 이렇게. 드러나 있죠. 네. 등기부등본에 다 공시가 돼 있고요. 네. 또 경매는 공시되는 권리도 있지만 공시되는 권리는 이제 등기부에 공시가 되는데 네네. 공시되지 않는 권리도 있어요. 네. 사고 그게 났더니 어렵네. 그거는 그게 내가 어려워요. 어떻게 확인해요? 그것도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신한옥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데 그것만 믿고 또 사서는 안 되고 현장에 가서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 그러니까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이라든가 특수지역권 요 다섯 어려워. 개인데 네. 얘기만 들어도 어렵죠. 네. 그런데 간단한 거예요. 저 분묘기지권 어떡하지? 아파트 살 사람이 분묘기지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 분묘가 있을 리는 없으니까. 분묘. 예, 묘지. 아. 예,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네.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택에는 잘 안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예,
땅을 살 때 살 나타나는 거예요. 땅 살 때. 주택에 나타나는 유치권 정도. 그러니까 필요비나 유익비를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면서 거기에 뭘 형광등을 고쳤어. 보일러를 고쳤어. 근데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가.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고친 비용을 못 받으니까 이거를 유치권을 막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법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작다라고 하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금액을 봐야 돼요. 만약에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이 유치권 때문에 이게 뭐 8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유치권 주장하는 금액은 500만 원이야. 그럼 이런 거 사줘야 되잖아요. 유치권 내가 부담하면 되니까. 설령 그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부담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떠안아야 될 금액이 얼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경매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뭘 권리 분석이 제대로 돼야지 사죠. 네. 근데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해서 샀어도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수도 있는 거예요. 임차인? 그럴 수 있어요. 임차인. 임차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저 사람은 권리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샀는데 안 나가. 그렇죠. 다 소멸됐는데 버티고 있어. 안 나가. 그럼 자, 그거는요. 법에 딱 또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대금 납부를 하면서 법원에 인도명령, 지금 점유자를 내보내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명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명령 결정은 신청하면은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나요. 법원에서. 이 사람 내보내라 라고 하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서 법원에 가면은 집행관실이 있어요. 집행관. 집행관한테 가서 요거 강제집행 의뢰를 하면은 이 임차인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짐을 끌어내는 거죠. 나가게끔 해요. 근데 이건 이제 본집행인데 본집행하기 전에 예비집행. 인도명령 예비집행, 강제집행을 몇 월 며칠 날 하겠습니다라고 아파트 현관문에 딱 붙여놓으면은 여유를 주는 거예요. 세입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하죠. 긴장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문 따고 가서 다 짐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서로 간에 흉하니까. 그럼. 그게 좀 그래요. 근데 대부분 임차인들은 권한이 없는 분들은 나갑니다. 이런 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그 안 나가고 했는데 요게 이제 인도명령 제도가 이제 생기고 뭐 이래 가지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나갑니다. 그리고 가짜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있어요. 가짜 임차인이. 그건 누구예요? 한번 우리 표로 한번 볼까요? 이거 경기도 남양주 진접 센트레벨 시티 아파트인데요. 이 평수가 26평짜리죠. 84제곱미터고 대지권은 17평인데 여기 딱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딱 있잖아요. 있어요. 빨간 글씨로. 빨간 글씨로 있죠. 조금만 내려 보실래요? 자, 내려 보면은 김경화라는 사람이 2004년도 7월 15일 날 전입신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만 하면은 대항력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저기 확정일자는 없죠. 그러게요. 배당 요구도 안 했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를 당했다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 조사 나오면은 내 전세 보증금이 얼마다라고 신고할 수 있잖아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자, 조금 더 내리면은 2016년도에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제일은행 여기서 대출을 2억을 해줬어요. 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은 은행 저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앞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 대출을 은행에서는 안 해줘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줬다는 것은 은행에서 소유자한테 이 임차인이 누굽니까 물어봤겠죠. 이 임차인은 그냥 무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보증금 안 내고. 그래요? 그러면은 은행에 나오셔서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를 한 장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은행에 나와서 그거를 쓰겠죠.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절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기준권리일이 아까 근저당권 설정 일자거든요. 제1은행에서 설정한 날짜가 2016년 4월 14일인데 전입신고는 2004년 7월 15일이에요. 그렇죠? 그 앞서네. 앞서죠. 네. 그래서 근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출이 못 나가는데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쓰면은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임차인은 가짜다. 라는 건데 이거를 확인 사살해야 되겠죠. 매각기일이 11월 4일이잖아요. 네. 11월 초에 법원에 가시면은 이 아파트에 대한 물건에 대한 기록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를 은행에서 제출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확인하면은 자, 그거를 적어낸 임차인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대항력 주장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이건 가짜다.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즘 시세인데요? 요즘 시세인데요. 저기 시세 한번 보세요. 10월 21일 날 매매가 4억 9,500에 됐어요. 엄청나죠. 전세가 3억 1,000에 됐어요. 이번 산 가격이 3억 5천인가? 3억 5,600이에요. 1차가. 그러니까 이 금액에 들어가서 사면은 지금 시세가 5억이라는 거예요. 5억. 그러면은 얼마를 버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3억 1천인데. 그러니까요. 전세만 놓더라도 나는 얼마 안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 가지고 사네. 전세 금액도 또 올랐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매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항력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저거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사겠어요? 안 산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진점역 4호선 진점역이 개통을 해요. 4호선이요? 서울 지하철 4호선이 당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저기 명동까지 가는 노선인데. 그렇죠. 이게 충무로 충무로로 해서 저기는 명동까지 뭐 가는 거예요. 거의 그냥 저기 그냥 저 서울권이에요. 그러네요. 저런 다 해결된. 저런 거는 사주는 게 예의죠. 예의예요. 예의죠. 경매로 사주는 게 예의죠. 그래서 시세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경매로 사는 매력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한 번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1차에 들어가야 된다. 한 번 떨어지면 못 산다. 요즘에는 유찰이라는 게 없다. 그냥 들어가서 사시면 돼요. 요즘 같은 때는. 네. 유찰될 때마다 값이 조금씩 더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 그걸 노리는데 이제는 그런 게 기회가 없다. 안 온다. 네, 기회가 안 와요. 땅은 네. 유찰이 조금 되면은 사도 돼요. 아직도. 근데 아직도. 근데 아파트는 네. 그렇게 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걸 내가 권리 분석하고 뭐하고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매 초보 노하우를 교수님이 안내를 좀 해드릴 겁니다. 네.